예, 자료가 많으니까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의 핵심 종목으로 되어 있는 태권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죠. 세계 태권도 연맹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데 200여 개국이 있습니다. 북한 중심으로 하는 거는 그 국제 태권도 연맹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핵심 종목입니다. 8개의 체급이 있고 남자 4개, 여자 4개. 그리고 국제 경기는 뭐 이렇게 많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코리아 오픈, 세계 태권도 품새, 태권도 월드컵 이렇게 다양하게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핵심 종목으로 잔여된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는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하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드디어 창립이 돼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였죠. 1988년 서울올림픽하고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시범 경기 종목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시드니 올림픽 종목에서 정식으로 그 공식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림픽에서는 남녀 각각 4체급만 치러지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독식을 피하기 위해서 1개국당 4개 체급만 참가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건데 대부분이 그 전략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목에 퇴출설이 나돌았습니다. 점수에 주는 거 판정 문제가 있었고 흥미도 없고 뭐 이렇게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한 노력을 들였죠. 홍보도 했고 로비도 했겠죠. 그 결과 올림픽 25개 핵심 종목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 종목이 안 됐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태권도학과가 대학교에 많이 있는데 그게 존립할까요? 또 수많은 이 태권도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데 과연 배울까요? 또 수많은 사범과 또 코치가 해외로 파견되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거기서 계속 온전히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 단순한 하나의 종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그 어떤 산업에도 연관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중동 국가, 남미 국가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메달은 여러 나라로 분산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는 뭐 레슬링도 잘하죠. 태권도는 정말 국제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리우 올림픽 때부터는 1, 2국이 8체급 다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었죠. 자, 올림픽 핵심 종목 경쟁 스토리를 태권도는 살펴봤는데 야구, 소프트볼, 레슬링, 골프에 대한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2년도에 IOC에서 하계 올림픽 종목을 최대 28개 종목 301개 경기로 이제 제한하자는 결정, 즉 301개의 이 금메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IOC 총회 결과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이었던 야구와 소프트볼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올림픽에서 야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26개 종목이 치러지게 되었고, 또 2012년도에 그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 때부터 치를 핵심 종목 25개를 발표했는데 바로 이때 태권도가 핵심 종목에 포함되어서 태권도는 이제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계속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로잔 회의 때 레슬링이 핵심 종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듬에 회의에서 13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서는 그래도 경기
정식 종목을 일단 집어넣자라고 회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핵심 종목 이외의 종목들은 이 올림픽 때마다 이 세 개의 자리를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런던 올림픽 26개 종목에 7인제 럭비하고 골프 이렇게 2개가 더 들어가서 28개 종목이 치러지게 됐죠. 자, 여러분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의 핵심 종목이 됐는데 종목 확장이 가능할까요? 지금 겨루기가 올림픽 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새, 품새는 뭐 이 순수 우리말입니다. 가상의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 우리 민족의 전래되는 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1장, 뭐 고려 몇 장, 뭐 이렇게 하죠. 아름답습니다. 뷰티풀하죠. 격파는 태권도 기술 연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판자나 벽돌, 기와 등을 격파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품새 이 종목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격파는 힘으로 하는 면이 이제 다분히 있기 때문에 품새가 좀 유력한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시안 게임에서는 품새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역 스포츠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기 위해서 했던 도전과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IOC 규정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연맹이 구성돼야 되고 통일된 연맹이 구성돼야 되고 경기 규칙도 통일돼야 되고 국제대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핑 방지 규율에 각 나라의 이 스포츠 협회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급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아까 7년 전에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비 활동이 필요하고 청원 활동도 필요하고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방송 중계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로비 활동이 잘 안 됐던 게 뭐냐? 바로 레슬링이 로비 활동이 잘 안 됐던 면이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인라인 경기가 이 올림픽 종목에 실패했고 골프가 복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또 인라인 종목은 거의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안 됐던 경기입니다. 뭐 경기도 많고 각종 대회도 많았는데 너무도 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그거를 방심했다는 결과죠. 그래서 인라인 경기가 올림픽 종목에 진입 실패했죠. 그리고 골프가 복귀를 했습니다. 라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904년, 1908년도에는 올림픽 종목이었는데 2028년도 복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켓은 1900년도 파리 올림픽 이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8년도 귀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켓 세계적으로 이 관중이 많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이 돼야 되고 선수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선수가 확보가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이 컬링이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은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선수가 많이 늘어났죠. 경기장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체계적인 접근은 룰도 그렇고 선수의 양성,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일반 이렇게 체계적인 선수 양성도 필요하고 대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비 활동도 필요하고 룰도 계속 고쳐야 되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방영이 돼야 되고 이런 이 각국의 스포츠들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핵심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핵심 국가들이 오히려 협력을 안 해서 안 됐던 것이 인라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간의 국가 간 문화 스포츠 문화대회를 개최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얘기했죠. 월드 노마드 게임 2018년도가 있는데 세계 유목민 경기대회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면은 이런 이 대회를 통해서 여기서 주요 종목들은 또 채택이 돼서 올림픽 종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경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콕보루죠. 예. 양을 잡아서 양을 집어 던져서 저런 둥그런 일종의 골이죠.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예. 말을 엄청나게 잘 타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 월드 게임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지원 후원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2014년도에 이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자국 전통 유목민을 알릴 목적으로 창설됐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참석해서 77개국 지난 바로 그 대회에서는 3,000명의 규모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자카르타 그 아시안 게임 때 바로 폐막식 그때 이어졌고 그다음에 말과 창, 활, 비중이 높고 콕보루, LNEC 한국 키르기스, 터키의 전통 활쏘기, 기마 궁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 종목, 이렇게 레슬링이라고 하죠. 국제적인 종목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기 종목 14개, 씨름, 삼보, 스모 등 각국 고유 무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하고 유니세프 유엔 개발계획에서 이 후원, 계획도 하고 있고, 펩시코라든지 터키 항공, BMW 등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스폰서십이 유지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스포츠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 절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케이스 스타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슬링이 공식 종목에서 퇴출된다? 올림픽 경기의 현대화 때문에 그런 거냐? 상업화의 희생타냐?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류의 원시적인 몸싸움으로부터 유래된 원초적인 스포츠이고 고대 올림픽 때부터 이 레슬링은 치러졌습니다. 제1회 아테네 대회 때부터 해서 100년이 넘은 바로 이런 정식 종목입니다. 자유형 프리스타일 있고 그레코 로망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벌거벗고 하는 이 경기 바로 이 레슬링입니다. 이 경기에는 여자들은 그때는 참석도 할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하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남자들만이 처전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이 퇴출된 표면적 이유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다. 왜냐면 점수 내려고 하다가 이제 점수를 오히려 당하니까 메달은 따야겠죠. 이겨야겠죠. 그래서 수비적인 경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판정이 애매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판정에 대한 이제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대 올림픽 경기 현대라고는 하지만 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민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금메달이 국가가 편중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남자는 이란의 경우에는 24시간 레슬링만 방영하는 채널이 무려 4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자는 일본에서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 올림픽이 백인들 위주의 움직였는데 이 동양계가 이렇게 휩쓰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레슬링이 밀린 것은 바로 로비력에서 밀린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때 아마 IOC 회장이 우리 이건희 회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레슬링 협회가 난리가 났죠. 반기를 들고 해서 일단 기사 회생이 됐습니다.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이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라크로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크로스는 15세기에 북미 원주민들이 하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19세기에 개량해서 라크로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국제 라크로스 연맹이 설립돼서 드디어 1904년도에는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그 다음
올림픽에서 런던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국제 라크로스 연맹 세우기 전에 프랑스에서 협회가 있었고 세워졌고 또 다른 하나가 유럽에서 또 설립이 됐습니다. 이래서 1928년, 32년, 48년에 시범 경기로 실행됐고 84년도 LA 올림픽에서도 경기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종목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됐죠. 2028년도 올림픽 종목으로 귀환을 목표로 국제 라크로스 연맹은 지금 열심히 로비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팀이 연습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경기 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가 끝에 조금씩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으며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게임입니다. 남자 라크로스는 한 팀에 10명의 선수가 경기를 뛰고 각 팀 1명의 골키퍼, 3명의 수비수, 3명의 미드필더, 3명의 공격수가 움직입니다.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몸을 부딪히거나 스틱을 휘두르는 만큼 격한 운동이라는 것. 그래서 꼭 헬멧과 플레이트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상당히 부상을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직접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연습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을 재빠르게 스틱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기 쉬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받을 때는 손이 위로 올라요. 그다음에 스틱이 오픈이 열려야 돼.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과연 어떨까요? 오케이. 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을 잡는 채를 사용에 대한 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 받았다. 수비 공격수 모두 격렬하게 몸을 부딪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픈데 스틱을 휘두를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때리는 데는 이제 상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포함해서 다 때릴 수 있어요. 때리는 게 이제 각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90도에서 때리는 건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풀로 스윙해서 때리는데 스틱만 때리면 괜찮고, 그리고 펀칭이라 팔로 밀 수 있어요. 펀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밀 수 있는데 스틱을 벌려서 스틱으로 때리면 안 되고 손으로만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밀 때는 스틱으로 해서 밀어도 돼요. 야구 베이스볼 휘두르듯이 이렇게 세게 때리면은 그걸 슬래시라고 해서 반칙이고, 대신에 이렇게 안 다칠 정도로 필드 하키도 채를 사용하는데 채 사용하는 올해 그 룰이 또 제주도에서 따로 열린 있죠. 아시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타클랜지구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큰 활약을 해줬는데요. 내년 이스라엘에서 열릴 월드 라크로스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학기에 한 학생이 라크로스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잘 한다고 합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뉴스포츠의 개발과 스포츠로서의 정착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스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포츠인데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하고는
다른 거, 반대적 의미입니다. 그전에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형태인데 참가 대상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규칙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룰은 비슷해야겠죠.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뉴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뉴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경기가 재미없어서 새롭게 하려고도 하지만 이런 스포츠를 만들게 되면 스포츠를 공급하게 되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겠죠. 또 스포츠 종목을 개발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고 또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뉴스포츠가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를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스포츠의 변혁이 있어야겠죠. 룰을 변형하고 또 크기나 인원도 변경하고 승패 결정 방법들을 변경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도 새로운 이게 뉴 스포츠입니다. 오히려 이런 스포츠가 더욱더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뉴 게임이 탄생이 되게 되면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고 정식으로 이래서 뉴 게임에서 뉴 스포츠로 정해집니다. 룰을 정하고 또 제도합니다. 이게 비교적 유연한데 조직 결성, 대회 개최 등이 약간의 유연성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스포츠로 정착을 하려면은 바로 이 제도화 되고 국내 룰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이런 통일되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단체가 정비되고 국제 조직이 설립되고 또 정규 국제 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많은 나라에 보급이 되고 또 알려지고 또 스포츠 종목으로 인기가 얻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협회가 생기고 또 연맹이 생기고 대회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많은 과정이 있어야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많은 올림픽 종목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굉장히 요원합니다. 기존에 아주 유명했던 기존의 스포츠로서 수천만 명이 즐기는 수억 명이 즐기는 경기도 이 올림픽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스포츠가 무엇인지 왜 지역 스포츠하고 올림픽 스포츠하고 나눠져 있는지 또 뉴 스포츠는 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거는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또 국제적으로 산업과 또 이 건강과 또 여러 형태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가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제하고 1학기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을 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제는 주제 1, 2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나라별 스포츠 문화의 특징, 국가, 민족, 부족, 지역 스포츠, 다양한 거를 여러분들 전통문화든지 국기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주제를 선정하시고 또 주제 2 스포츠의 문화적 이슈,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나 산업, 문화, 다양한 스포츠 이슈 많죠. 그래서 연관된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자유 선정하세요. 그래서 주제 1, 2 두 개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하나만 선택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5월 18일까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수업이 있는 날이죠. 그날 제시를 하세요. 반드시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시고 메일 주소 제 밑에 써 있죠. 다른 확정자 쓰지 마세요. 아직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명씩 또는 이렇게 할까 했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함부로 제가 조를 편성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는 편성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럼 좀 평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별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린트물은 보관용이에요. 저 학교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데 기말 시험 날 여러분들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그때 얘기 드리겠지만 굳이 칼라할 필요도 없고 한 페이지 한 장씩 할 것도 없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2페이지. 너무 작은 글씨는 뭐 안 되죠. 2페이지 또는 4페이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문제의식과 독창성과 완성도,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시고 혹시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또 과제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한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그 중간고사도 없고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평가 기준, 1학기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강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출석을 25% 정도를 하고 과제를 25%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비중이 뭐 제법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 기말 시험을 50% 정도 해서 전체 100%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또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혹시 모릅니다. 이 개강이 또 대면 강의가 돼서 제가 발표를 일부를 좋은 자료는 공유해야 된다는 개념이었으니까 제가 일부를 선정해서 그때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또는 하루하고 반 정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대면 강의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료를 그냥 제가 평가하는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